보이지 않는 위협과 비타민 B12의 치명적 역설. 현재 미국 전역의 수백만 명의 시니어들 체내에서는 조용한 시한폭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몸이 보내는 일반적인 경고 신호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어지럽거나 심한 통증이 느껴져 커피잔을 내려놓고 급히 병원을 찾아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하고 몸에 좋다는 식단을 챙기며 영양제를 복용하는 등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으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뇌졸중과 심장 손상의 위험은 소리 없이 치솟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 B12가 특정 상황에서 위험에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B12는 원래 신경계를 보호하고 적혈구를 생성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영양제가 잘못된 약물과 만나는 순간 우리 몸은 감당하기 힘든 독성 환경으로 변합니다. 대다수의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미처 말해주지 못하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고용량의 B12가 특정 약물과 결합하면 체내에서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틴이라는 분자를 비정상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마치 동맥내벽을 긁어내는 별표 거친 사포 별표와 같습니다. 매끄러워야 할 혈관 통로를 지속적으로 마모시키고 상처를 입혀 결국 뇌졸중 발생률을 수배나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신체 대사 능력이 저하되면서 이 결합의 위험성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B12와 병용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두 가지 흔한 약물의 정체를 밝히고 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통념을 뒤집는 의학적 증거와 도로시의 경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가진 건강 상식을 뒤흔드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학술지 중 하나인 별표 미국의 학협회지, 제니, 별표에 발표된 대규모 추적 관찰 연구는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연구진은 장기간 고용량 비타민 B군, 특히 B12 포함을 복용한 고령층을 조사했는데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조건 하에서 고용량 보충제를 먹은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비극적인 메커니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71세의 은퇴교사 도로시 씨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건강에 진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산책을 했고 60세 이후에는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정보를 접한 뒤 비타민 B12를 포함한 한 줌의 영양제를 정성껏 챙겨 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노년의 건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시 씨에게는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2형 당뇨 관리를 위해 별표 메트포르민 별표를 8년째 복용 중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어떤 의료진도 메트포르민이 체내 B12 흡수 방식을 어떻게 뒤틀어 놓는지, 그리고 몸이 이를 보충하려고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딸은 어머니가 평소보다 쉽게 지치고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깊은 피로감이었지만 도로시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밀 혈액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녀의 B12 수치는 영양제 덕분에 겉보기엔 높았지만 정작 혈관을 파괴하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도로시가 건강을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혈관을 실시간으로 손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릅니까? 만약 도로시의 사례가 남일 같지 않다면 지금 당장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인, 메트포르민, 메트포어민과 무너진 운송체계, 가장 흔한 약물 뒤에 숨겨진 비밀. 만약 여러분이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메트포르민이라는 이름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약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당뇨약 중 하나로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 착한 약물 뒤에는 환자들이 거의 들어보지 못한 어두운 단면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년간의 장기 복용이 우리 몸의 영양 흡수 시스템, 특히 비타민 B12의 운송 체계를 서서히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위장관에는 내인자, 인트린식 팩터라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비타민 B12가 우리 혈류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타야 하는 별표 전용 택시 별표와 같습니다. B12는 혼자서는 혈관까지 도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 내인자라는 택시에 탑승해야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트포르민은 이 택시 정류장 시스템을 조용히 방해합니다. 메트포르민은 칼슘 의존적인 흡수 과정을 방해하여 내인자가 B12와 결합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즉,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B12 보충제를 먹어도 길가에 택시가 한 대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흡수되지 못한 B12는 그대로 배출되거나 혈중에 비정상적인 형태로 남게 됩니다. 수치의 함정과 호모시스테인의 습격, 여기서 더 위험한 것은 수치의 착시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의사는 B12 수치가 높으니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먹고 있으니 혈액 속에 B12는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를 만들고 독소를 제거해야 할 활성 B12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해야 할 B12가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 속에 별표 호모시스테인 별표이라는 독성 아미노산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마치 동맥내벽을 긁어내는 별표 화학적 사포 별표처럼 작용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혈관 벽을 미세하게 깎아내며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먹은 당뇨약과 영양제의 조합이 역설적으로 혈관을 파괴하는 독성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 위산저해제, PPI와 산성 환경의 붕괴.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약물군은 별표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 별표입니다.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등 이름 끝에 프라졸이 붙는 약물들로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 때문에 시니어들이 거의 상비약처럼 복용하는 약입니다. 위산이 역류의 식도를 태우는 고통을 줄여주니 고마운 약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B12를 흡수하기 위해 반드시 별표 강한 산성 환경 별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의 B12는 단백질과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결합을 끊어내고 B12를 자유로운 상태로 해방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산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PPI를 장기 복용하여 이산 분비가 극도로 억제되면 B12는 단백질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소화기관을 통과해버립니다. 25,00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PPI를 2년 이상 연속으로 복용한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B12 결핍증이 발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60세 이후의 시니어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동성 위산 과다 분비, 리바운드 애시드 하이퍼서크리션 현상입니다. 약을 잠시 거르거나 밤사이 약효가 떨어질 때 우리 몸은 억제되었던 위산을 보충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산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이 불규칙한 환경 속에서 섭취한 고용량 B12 보충제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흡수되거나 대사됩니다. 이러한 이레틱, 불규칙한 대사는 호모시스테인 관리 체계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어느 날은 독소가 제거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혈관은 쉴 새 없이 공격받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유연해야 하지만 이 불규칙한 호모시스테인의 공격을 받은 혈관은 마치 추운 겨울날의 딱딱한 플라스틱 파이프처럼 변합니다. 유연성을 잃은 파이프는 작은 압력 변화에도 쉽게 균열이 가고
그 균열이 결국 뇌졸중이라는 대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검사 사각지대와 혈관을 파괴하는 3단계 메커니즘 여러분, 정기 건강검진 결과지에 정상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십니까?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이 모두 정상이라도 여러분의 혈관은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호모시스테인이 표준 혈액 검사 패널에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보통 B12 수치 그 자체만 확인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호모시스테인을 60세 이상 성인에게 가장 과소평가된 심혈관 위험 요인으로 지목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혈관 내부에서는 3가지 파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내피세포의 직접적인 손상입니다. 건강한 혈관 내벽은 매끄러운 실크처럼 혈액이 저항 없이 흐르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호모시스테인이 축적되면 이 매끄러운 표면이 거칠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마치 녹슨 파이프 내부처럼 혈관벽이 울퉁불퉁해지면서 혈액 흐름에 소용돌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플라그, 죽상경화반의 형성입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혈관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호모시스테인에 의해 상처난 혈관벽 사이로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 입자들이 아주 쉽게 파고듭니다. 거칠어진 사포 같은 혈관벽은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에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이때부터 혈관은 유연성을 잃고 점점 좁아지며 죽상동맥경화증이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마지막 단계는 플라그의 파열입니다.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플라그는 아주 불안정합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껍질이 터지면서 혈액 속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상 검사상 큰 혈관 폐색이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원인 미상의 뇌졸중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메이어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설명되지 않는 뇌졸중 환자 중 상당수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호모시스테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은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별표 올바른 테스트 별표를 주문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해결책 1. 스마트한 검사와 영양제 선택의 기준. 이제 위험을 알게 된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비타민 B12를 무조건 끊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B12 결핍은 신경 손상, 극심한 피로, 치매 위험을 높이는 또 다른 재앙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별표 더 똑똑하게 먹는 것 별표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단순히 B12 검사를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별표 호모시스테인 수치 별표 활성형 B12, 액티브 B12, 홀러렌즈 커발러민 검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전체 B12 수치는 정상으로 나와도 실제 우리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활성형 B12는 바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약통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성분표에 별표 시아노코발라민, 사이에너코벨러민, 별표이라고 적혀 있나요? 이것은 제조 단가가 저렴해 가장 흔하게 팔리지만 우리 몸에서 활용되려면 복잡한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메트포르민이나 PPI를 복용 중인 고령층은 이 변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해답은 별표 메틸코발라민, 메셀코벨러민, 별표입니다. 이 형태는 이미 활성화된 상태이므로 복잡한 과정 없이 우리 몸에 즉각 흡수되어 호모시스테인을 유익한 물질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임상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메틸코발라민은 고령층의 기능적 B12 수치를 시아노코발라민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정상화했습니다. 형태 하나만 바꿔도 혈관을 공격하던 사포가 부드러운 영양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해결책 2. 용량의 함정과 시너지 영양소의 비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B12 보충제들을 보면 1000mg에서 심지어 5000mg에 달하는 초고용량 제품들이 즐비합니다. 많은 분이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며
가장 숫자가 큰 제품을 고르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드린 메트포르민이나 PPI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이 고용량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내인자, 택시, 시스템의 도움 없이 흡수할 수 있는 B12의 양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택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천 마이크로그램의 B12가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혈류 속에 방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치된 B12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호모시스테인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더 스마트한 접근법은 250에서 500mg 정도의 적절한 용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혈관의 삼총사, B12, B6, 그리고 엽산 호모시스테인을 낮추기 위해 B12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의 대사 경로는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와 같아서 B12가 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비타민 B6와 별표 엽산, 폴레잇, 별표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는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유익한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으로 전환하거나 체외로 배출하는 과정을 돕는 혈관의 삼총사입니다. 실제로 74세 베벌리 씨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14년 동안 위산 저해제를 복용하며 혈관이 심각하게 손상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단순히 B12를 바꾼 것뿐만 아니라 저용량의 B6와 엽산을 추가하고 복용 시간을 약물과 멀리 떨어뜨리는 전략을 썼을 때 단 90일 만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31에서 17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표 시너지 대사 별표의 힘입니다.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5단계 액션 플랜 지식은 행동할 때만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들어보지 못할 치명적인 건강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여러분이 행동에 옮길 때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할 5단계 액션 플랜을 정리해드립니다. 약물 목록 재검토, 현재 복용 중인 약 중에 메트포르민, 당뇨약, 이나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같은 PPI, 위산 저해제, 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2년 이상 장기 복용 중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호모시스테인 위험군입니다. 영양제 성분표 확인, 지금 식탁 위에 있는 B12병을 뒤집어 보십시오. 시아노코발라민이라면 아까워하지 말고 별표 메틸코발라민 별표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혈관의 사포질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용량 다이어트, 1000mg 이상의 과도한 용량보다는 250에서 500mg의 활성형 제품을 선택하고 반드시 B6와 엽산이 포함된 복합제제를 고려하십시오. 전략적 검사 요청, 내일 당장 주치의에게 전화하십시오. 콜레스테롤 말고 호모시스테인 수치와 활성형 B12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시간차 복용, 만약 위산 저해제를 드신다면 B12 보충제는 약 복용 후 최소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여 흡수율을 극대화하십시오. 베벌리 씨는 수치가 정상화된 후 내가 얼마나 피곤했었는지조차 잊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노화의 징후들이 사실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영양 결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원료를 넣어줄 때 언제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주변에 60세 이상이면서 당뇨약이나 이식도 역류 질환 약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조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지식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아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